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화국입니다. 퀀트 투자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소형주 종목들이 상한가를 맞는 날이 꽤 자주 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때 우리가 그 주식을 즉각 팔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리밸런싱 구간까지 들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도 백테스트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퀀터스에 의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나왔죠. 자, 소형주 퀀트를 하면은 수도 없이 상한가를 맞게 됩니다. 그 강철님이라고 소형주 퀀트 투자만 60억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퀀트 투자하기 전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근데 그걸로 상한가를 내가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마디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것이 그 상한가를 친 종목을 따라가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걸로 본인이 성공한 게 별로 없었는데 퀀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십 번 이상 상한가를 내가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그 다음날에 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면 월간이나 분기 리밸런싱의 경우 그 리밸런싱 구간까지 들고 갈 것인지, 그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봤죠. 자, 그 2013년에 상하한가가 30%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전엔 15%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백테스트를 좀 돌려봤죠. 네, 커스피에서 상한가 맞은 그 상한가가 총 나온 게 5,059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커스피 종목 중에서. 네, 커스피를 보면은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한가 바로 그 다음날에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했을 경우 이제 그 후에 7일, 14일, 30일, 60일, 90일, 180일 또는 360일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못 벌 확률이 보면은 58, 60, 63, 66, 67 뭐 이런 7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딱 보면은 상한가 종목을 따라잡는 거는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깨질 확률이 58%에서 70%잖아요. 그죠?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100% 이상 추가 수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진 경우가 더 많았죠. 그죠? 깨진 경우가 요게 합쳐서 58%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좀 가벼운 수익이 난 경우도 있고, 그냥 조금 수익이 난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승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손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익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승률이 한 대충 40%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번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면은 4번은 돈을 벌고 6번은 깨졌는데, 근데 그 벌 때는 얼마를 벌었으며 깨질 때는 얼마 깨졌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손익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상한가 종목을 보유했을 경우 7일 후에 보면은 우리가 돈 벌 확률은 41%인데 니네들이 오를 경우에는 23%가 추가로 올랐고요. 근데 깨질 때는 13%밖에 안 깨졌습니다. 요거로 나누면은 1.72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손익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41%는 돈을 벌었는데 이때 평균 22%씩 버는 거고, 그리고 58% 깨졌을 때는 평균 13% 깨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는 돈을 법니다. 한번 거래할 때마다 한 1.67% 정도 수익이 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2주, 한 달 또는 2달, 석 달, 6개월 후에 봐도 보시다시피 살짝 돈을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전략에 그 수익률이 아무래도 한 달 후에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한 달 후까지는 그래도 한번 거래할 때마다 평균 1.5%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 달 후에는 수익률이 37%인데 벌 때는 우리가 37%를 벌고 깨질 때는 19% 깨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수익률은 낮은데 벌 때 많이 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과 손익비의 차이예요. 물론 그러면 이제 고민할 수가 있죠. 야, 우리가 평균적으로 1% 벌려고 상한가 맞은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 그냥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5% 벌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종목이 매번 올라주면 좋겠는데 10번 중에 4번만 오르고 6번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한가 그러니까 맞은 종목을 그냥 보유하는 것도 괜찮고, 또는 그냥 팔아도 괜찮다. 저는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승률을 보시면요, 그 승률이 이제 그 낮은 편이죠. 깨질 확률이 여기서도 58,
68%부터 한 70%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한가 맞은 코스닥 종목을 따라 들어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돈을 잃을 확률이 60에서 70%고 돈을 딸 확률이 30에서 40%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코스닥에는 총 1790번의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도 근데 손익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이제 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가 벌 때는 평균적으로 좀 많이 벌었고 깨질 때는 좀 적게 깨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여기는 한 1.83에서 크면은 2까지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라는 건 이제 뭐를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상한가 상한가 맞은 종목을 보유를 해가지고 60일, 그러니까 2달 후에 왔다 이거예요. 2달 후에 왔으면은 우리가 돈을 벌 확률은 3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번 베팅하면은 한 번 벌고 2번 깨졌다라는 건데 한 번 벌 때 우리가 평균 47%를 벌고 깨질 때는 23%밖에 안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거래를 할 때 이제 벌 수 있는 평균 금액이 뭐 2.5%, 뭐 2.8%, 2%요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한가 맞은 종목을 그때 팔지 않고 좀 더 보유하되 한 2에서 4주 후에 파는 것이 돈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2주 후쯤 팔 것 같네요. 2주 후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한가 딱 맞으면 그때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2주에 팔자라는 겁니다. 2주에 팔면요. 승률이 40%, 10번 중에 4번은 오르고 6번은 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벌 때 30% 벌고 깨질 때 16% 깨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소형 성장 가치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형 성장 가치주를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형주, 그러니까 시가총액 하위 20%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가치지표 4개, 성장지표 4개에 나온 전략이에요. 가치 팩터는 PER, PSR, POR, PGPR가 들어가고 성장성 팩터는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 이제 성장률이 들어가는 그 전략이거든요. 제가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형주에 성장하는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은 이게 승률이 그래도 조금 전에 그냥 랜덤 코스닥과 코스피 주식보다는 승률이 그래도 현저히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장가치 전략을 우리가 2013년부터 했으면은 총 86번의 상한가가 있었더라고요. 86번의 상한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6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엄청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보시면은 그 상한가 터진 종목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 보유할 경우 우리가 돈 벌 확률이 그래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승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반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손익비가 좋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돈을 벌 때는 또 이렇게 좀 많이 벌고 깨질 때는 적게 깨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비가 여기서 2.3배도 있고 3.1배도 있고 3.3배까지 나온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 터진 종목을 보유했을 경우, 그러니까 팔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 평균적으로 그래도 낮으면 8.7%에서 높으면 26%까지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가 성장가치 전략을 씁니다. 근데 상한가가 터졌어. 우리가 얘를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10번 보유를 했을 경우 5번 정도 수익이 나고 5번은 손실이 났는데 5번 수익 났을 때 왕창 벌 수가 있었고 5번 손실이 났을 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상한가 난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상한가 터지는 팔아 들고 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개월까지는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코스닥은 3개월까지 들고 가는 것은 조금 유리했는데 근데 그 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보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근데 소형 성장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까지 보유하는 것이 승률은 반반밖에 안 되지만 손익비 면에서 크게 이득이기 때문에 상한가가 난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랜덤 소형주는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종목을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퀀트 전략을 할 경우 상한가를 맞았을 경우에는 그냥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번 사면은 5번은 빠지는데 먹을 때 먹는 게 깨질 때 깨지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승률은 반반인데 50%인데 손익비는 2, 3 정도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 영상 좀 복잡했나?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펀드 투자하다가 상한가 맞으면 그냥 보유하다 이거예요. 그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익한 영상을 보셨으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겠죠.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